4장 전에 3장까지는 그 간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3장까지는 간지의 탄생을 설명한 거고 간지 해제한 거예요. 그 모두가 책에서 발췌한 거고 3장까지는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고정해서. 그리고 4장, 5장, 6장까지는 이제 제가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해놓고 펼쳐놓은 것은 제가 인식한 거라 서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3장까지는 쉬워요. 현갈의 탄생이니까. 그러고 나서 4장부터는 상생상득이 들어가는데 기준이 용신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전부 다 해기신화시킨 거고 이제 5장에서는 해기신화 된 거고 4장에서는 24령 배웠잖아요. 4장의 24령이라는 걸 용신이라는 이름으로 역용하면 순용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고 5장은 해기신이고 6장은 조와 생화극제라고 해서 유용지신 잡을 때 쓰는 걸 의미한 걸 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서론을 읽어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서론을 간략하게 줄여서 써왔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서론까지를 간략하게 써왔는데 여러 장 나간 거는 제가 쓴 거고 요거 한 장 나간 거는 김지수이가 쓴 거예요. 한 장 나간 거. 요거는 이제 도표화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서문의 1이라고 읽어보면은, 첫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1, 2, 3장 설명하는 거예요. 명리학계로는 1, 2, 3장, 1장, 2장, 3장을, 첫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1, 2, 3장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제 처음에 우주는 혼돈하였고 천지는 배운이었다. 이 말이 이제 천지인이 이렇게 조판이 안 되었다 뜻이에요. 천지는 혼돈하였다. 아직 우주는 혼돈하였다. 하나의 기가 있었지만 천지는 배운이다. 천지에는 아무도 나타난 것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지구에 만물이 안 생겼다를 배운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연애자평에 나오는 말입니다. 첫 페이지에 연애자평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 배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일기가 생겨나 엉기고 또 엉겨서 응결되어 원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제할 수 있는 원기가 하나 생겼다는 뜻입니다. 일선이라고 하죠. 일선. 하나의 선이 생겼다. 일기가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오는 하나의 기운입니다. 그게 본인이 본인을 만든 게 아니고 다른 기운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일기란 뜻입니다. 일기는 다른 기운이 우리를 만들었다. 최초의 우리들의 탄생은 다른 기운이 만든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출산 과정이라고 하고 다른 기운에서 우리를 만드는 것을 출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기운이 들어와서 만들어져 있음을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응결된 원기는 맑고 탕한 기운을 내어서 천지를 조판하고 양의를 내어 만물을 낳는 제천대행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의 기운은 만물을 낳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부터가 요 4장입니다. 4장. 그렇죠? 그게 1장, 2장, 명리학계로 1장, 2장, 3장을 네 줄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 내용의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의 숙지를 해야 됩니다. 말이 간단한 것이지 숙지를 좀 해야 돼요. 천간의 해자하고 지지 해자 있죠. 이 정도는 해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 해서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걸 꼭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부터가 4장의 내용입니다. 그쵸? 이 처음에라는 뜻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처음 생긴 거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하나의 기운은, 이제 제천대행으로 하늘에 내려온 하나의 원기의 기운은 무토와 배합을 이루어, 무토라는 거지, 무토가 지구의 기운이죠. 무토와 배합을 이루어 양화한 기운은, 그게 양의 기운은 병화로 하고, 또 하나의 기운인 음수한 기운은 임수로 하여 한난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한난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배합을 하는 기운이 이렇게 있죠. 임수 병화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무토와 배합돼서 무토와 배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명리학은 임수병화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임수라는 용어를 처음에는 달지 않고 뭘 달았어요? 이렇게 다르면 안 되고, 뭘 달았냐면은 양화한 기운이라고 하고 음수한 기운이라는 걸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양화한 기운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난으로 바뀌었죠. 난한 기운으로 바뀌고, 음수한 기운은 이제 한한 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글자가 성립이 됩니다. 임수병화가 무병을 만나는 거하고 무임을 만나는 걸로 기운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건 난한 기운이 됐고, 이건 한한 기운이 됐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걸 인격화시켜야 됩니다. 명리학화 시켜야겠죠. 명리학이 뭐 하는 학문이에요? 그 기운과 만물을 갖다가니 인격화시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인격화시키고 여기다가니 인격화를 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자를 두 개 만났을 때는 꼭 다른 거예요. 그럼 용어를 이렇습니다. 양화한 기운, 그렇죠? 그것이 뭘로 바뀌어서 무토를 해서 난한 기운으로 바뀌었죠. 난한 기운이 되었다. 이 난한 기운, 한마디 그냥 난한 기운입니다. 막 바뀌어서 화했습니다. 이거는 한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인격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고, 이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것은 무슨 기운을 내냐,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그런 뜻이 있겠죠. 이게 무슨 기운을 내냐, 그러면 첫 번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형체를 만드는 기운이고, 이거는 뭐냐면 정신을 만드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체는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질과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 번째, 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기가 이제 무엇인가를 만나서 질로 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형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통변하시니, 기만 통변하면 여기서부터 통변하는 겁니다. 임병부터는 통변하면 안 됩니다. 임수와 병화로 수국화를 이름으로 달고 통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죠? 여러분들 통변하라고 안 했어요? 이번 학기는? 저건 통변하면 없고, 무토가 있을 때 통변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거를 통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명시하는 겁니다. 역학계에다 통변할 수는 없다, 저거는. 그러니까 통변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변하는 거죠. 뭘로 나타나느냐? 정신으로 나타난 것만까지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도 통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그것이 정신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가운데 뭐가 있어? 질이라는 게 있죠. 기질에 요까지 통변할 수 있고, 행동도 통변할 수 있고, 이거부터 통변하면 이거는 형체를 만드는 기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병은 뭔가 육체나 형체를 만들려는 기운이 머릿속에 도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신을 만드는 기운이 도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지만 이거는 질과 형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뜻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임수는 지질이 되는 기토와 배합하여
지질이 드는, 이 기토라는 것은 땅의 기운입니다. 무토라는 건 지구의 기운이고, 지질이 드는 기토와 배합하여 음습한 기운은 괴수로 화하고 이렇게 됐고, 병화는 난주한 기운 정화로 가하여 천지에 한란 조섭이 마련되어 기질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기질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이체와 질의 기운은 있으나 형의 기운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두 번째 질의 탄생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기토하고 배합돼서 개수가 나타났다, 병하고 배합돼서 이제 정화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통변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무토 병화를 만난 것은 만난 것인데, 병화가 기토와 만나서, 근데 병화가 이제 기토와 만나서 정화로 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병화가 기토와 만나서 정화로 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뭔 통변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형체를 만드는 기운에 들어가고, 이건 형태를 만드는 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말하자면 생각하고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네, 그렇죠? 디자인을 하는 것 같죠? 생각하는 기운이고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지를 세웠다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유학자 같으면 이거는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의지를 세웠다는 의미와 같고, 그처럼 이걸 산업화하면 이거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거는 뭐 같은 거예요? 그림을 그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임수가 이제 기토와 만나서 개수로 화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의 기운이니까, 이건 무슨 기운이죠? 지식의 기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질적 기운입니다. 질적 기운이 생겼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화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짝의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났으면 기토가 정화와 만나서 뭘 만나는 거예요? 임수하고 짝을 이룰 수 있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기운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하나의 기운과 두 개의 기운이 합쳐지잖아요. 음양은 합쳐지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이러한 음양은 동음동체에서 나온 겁니다. 동음, 여러분들이 동음동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음정에서, 같은 소리에서, 같은 색깔에서, 같은 머리 나온 거 있잖아요.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빛이 한 2천만 개 정도의 색깔로 분산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천만 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은 200만 개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럽 사람은 1000만 개 정도 되고,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빨간 옷을 입었을 때 걔들은 빨간 옷을 부분을 빨간 옷을 여러 개 사는데, 우리는 빨간 옷 하나밖에 구분 못 한다는. 그렇게 수백만 개의 빛으로 하게 화한 겁니다. 동음동색입니다. 그렇지만 동음동색이니까 다른 걸 만나야 되겠죠. 형체와 그리고 정신의 기운은 항상 만나야 되니까 이게 만난 겁니다. 뭐 만난 거예요, 기토는 이제? 형체 질기운이죠. 이건 이제 정신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형신, 그래서 몸과 마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만나는 거요. 기괴는 온난한 기운인 병화를 만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기운이죠. 그걸 뭘로 바뀐 거예요? 지식의 기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뭘 만드는 거예요? 형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형신통일이라 해서 이게 통일된 상태를 말해가지고 형을 만드는 기운과 신을 만드는 기운으로 통일되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영어로 뭐라 했어요? 이거를 뭐라 했죠? 합일이라 했죠. 이거는 동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합일과 동분돼서 기질이 마련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변은 어디부터 한다겠어? 요거부터 하는 거죠. 통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통변해야 되고, 이것도 통변해야 되고,
이것도 통변해야 되고, 이것도 통변해야 되고, 이것도 통변해야 되고, 이것도 통변을 하는 겁니다. 통변 6가지. 각자 상생상. 이걸 명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제 상생상극으로 표현하죠. 근데 상생상극 속에 아주 깊은 뜻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통변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그동안에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해본 내용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생각을 공리를 안 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 통변이 뭐죠? 형체. 형체라는 건 뭘 건다? 만물의 모양하고 우리 육체죠. 그거를 생각하는 기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뭘 기운이죠? 우리의 정신과 만물의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에도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이 있어 없어? 만물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만물이죠. 물건이죠. 이거 도끼로 써야 돼? 전화기로 써야 돼? 네? 이것도 어디 써야 돼? 전화기로 써야 되지. 그거에 정신이 있잖아요. 만물은 쓰임으로 정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 뜻. 만물은 용도하게 써야 되죠. 뭐 안경을 뭐 이렇게 발에다 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쓰임에 맞게 하는 거예요. 쓰임이라고 합니다. 만물은 어떻게 쓰임에 맞게 하는 거냐, 총칼은 어떻게 쓰이는 거냐는 그 쓰임에 맞게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쓰임이 있죠. 만물에는 명칭이 주어졌거든요.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원래는 이 위로 올라가면 명칭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명칭이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쓰임에 맞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간단한 말인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만물의 정신은 뭐 하는 거라고? 쓰임을 알고 쓰는 거. 그렇죠? 치지라고 합니다. 치지. 물건을 쓰는 방법을 알고 치지 그래요. 물건을 쓴다는 것은 경물 그러고 쓴다는 건 치지. 다스리는 것도 알고 용도하게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통변해야 되죠? 그렇잖아. 이거는 통변하는 게 뭐예요? 형체를 만드는 기운이 화해서 질로 바뀐 거죠. 그렇잖아요. 질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정신으로 바뀐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바뀐 겁니다. 행동화 시켰잖아요. 죽이고 다 죽인다 그러다가니 죽인다는 걸로 준비하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애매한 차이들인데 이게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거에서 이거로 화하지 않으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있으면 병화에서 이거로 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통변을 하는 게 힘들면 이것만 통변하면 됩니다. 1, 2, 3, 4로 통변해도 됩니다. 화한 거니까. 화한 거 바뀐 거니까. 이거 통변하니까 뭐예요? 이게 형체 기운에서 여기서 내려오는 거야. 형체 기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물의 형체 기운에 임수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물을 쓰는 방법을 알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육체의 기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리를 했으면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병이 기정임을 만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고 기정임만 만나면 무엇입니까? 우리 설명을 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봤는데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전 읽어보시면 지리문답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지리문답을 안 하는데 그것이 대답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제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방법이라 해서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헤아리는 방법이 가장 많은 분량과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그 인정이라는 해강 취향에서 인정이라는 걸 연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1700가지 정도의 사람을 보는 방법에 대해 있습니다. 명리학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 방법에서도 보면은 그 양반은 제자하고 지리문답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썼습니다. 몇십 년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기가 없습니다.